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테이션B의 강주영입니다. 저는 이탈리아의 마라넬로에 날아와 있습니다. 제 뒤에는 페라리의 아말피 모델이 서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아말피와 약간 다른 새로운 모델이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모델인지 제가 살짝 앵글을 틀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앞쪽은 기존의 아말피 쿠페와 동일한 기다란 후드와 그리고 V8 트윈터보 엔진을 얹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뒤쪽으로는 그동안의 이 핫탑 루프가 사라져 있는 완벽한 스파이더 모델로 다시 한번 디자인을 재설계한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도어 뒷단 쪽으로는 리어 쿼터 패널 쪽에선 완전히 새로운 부품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더 많은 부분들에서 디테일의 변화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라리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이 오픈탑 모델, 사실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버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루프가 열리는 이러한 구조의 오픈탑 모델들은 페라리에서 현재 이 아말피 스파이더밖에 존재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구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라리는 이 아말피 스파이더 모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특히 이 루프 길이의 최적화를 위해 접힐 때는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수납이 되면서, 또 닫혀 있을 때는 기존의 쿠페의 그 루프 라인을 그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미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최적의 루프 길이를 설계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기존의 로마 스파이더와 비교해도 약간의 좀 차이점이 생기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이 뒤쪽의 부분에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통합하는 작업, 즉 오픈카는 탑을 열었을 때 실내에서 개방되는 이 부분이 결국 하나의 익스테리어로 구성을 하게 된다는 이 컨셉 때문에 이 탑이 닫혔을 때와 열렸을 때 약간 통일성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의 디자인 디테일을 보강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롤 오버바가 나오는 이 뒤쪽에 두 개의 큰 근육질로 되어 있는 이 벌크 부분들, 더블 도움에 나오는 이 부분과 트렁크의 리드 뒤쪽까지 이어진 이 부분들이 소프트 탑의 그 패브릭과 동일한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이 지금 접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같은 소재가 포인트로서 나오게 되고, 탑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같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새롭게 구성을 바꾼 게 기존의 로마 스파이더와의 차별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 적용되고 있는 이 데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루프의 소재와 동일한데, 루프 같은 경우에 이 데님 기준으로 4가지의 컬러, 그리고 또 새롭게 추가되어 있는 내구성도 좋고 기능 소재가 쓰여져 있는 테크니카 이 소재, 그 소재를 적용한 경우에는 2가지의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컬러를 선택했을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동일한 컬러가 이렇게 마감으로 쓰이게 된다는 점도 굉장히 특별한 포인트입니다. 비단 이 외부에만 그 컬러가 쓰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인테리어 쪽에서도 루프에 적용되어 있는 그 컬러를 원한다면 도어 트림과 그리고 이 센터 터널 쪽의 좌우 부분에도 같은 컬러를 유지하고 같은 소재를 이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외부에서부터 실내까지 유지해 줄 수 있는 약간의 좀 디테일에 대한 공을 들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의 쿠페 라인하고 이 뒤쪽의 파팅 라인들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루프를 수납할 때 이 뒷부분이 크게 캐노피가 열렸다가 닫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쿠페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파팅 라인들이 이렇게 좀 자리를 하게 되고요, 쿠페에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갔던 라인이 좀 더 정리된 형태로 이제는 완전히 버티컬 형태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구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빵빵하게 나와 있는 이 근육질의 리어 팬더 역시 쿠페와는 다르게 별도의 설계를 통한 장비가 들어가 있는 셈인 거죠. 자, 그리고 쿠페와 동일하게 이 뒤쪽에는 끝부분을 위쪽으로 살짝 말아 올린 이 놀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에어로다이나믹에서 드래그, 저항을 많이 느리지 않으면서도 뒤쪽에 있는 와류를 제거하고 다운포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설계의 윙을 그대로 다시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각도가 조절되는 이 리어 스포일러의 적용을 통해서 비단 꼭 몇 킬로미터를 넘어갔을 때의 단계가 변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차가 지금 어떠한 G포스를 받으면서 어떠한 페달 조작을 강하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매 순간 판단해서 그 각도를 순간순간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최고 110kg 이상의 다운포스를 뒤쪽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액티브 윙이 뒤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스파이더 형태로 탑이 접히는 방식의 차량들은 탑이 닫혀 있을 때와 올라가 있을 때의 이 트렁크 공간에 약간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탑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이 안쪽에 있는 별도의 가드를 아래쪽으로 내리게 돼서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좁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루프를 올리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트렁크 공간을 위쪽 공간까지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쿠페 대비해서 거의 25리터 정도의 수납 공간의 차이만을 보여줄 정도로 실제 쿠페의 실용성을 그대로 거의 다 쓸 수 있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기내용 캐리어를 2개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여전히 꽤 실용적인 공간이 뒤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 사람이 주말에 여행을 떠날 때 뭐 한 2박 3일 정도 여행을 떠나기에는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차는 무엇보다도 페라리에서 지금 만나기 힘든 2+2 시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4명의 성인이 앉는 구성은 절대 아니겠죠. 하지만 2명의 성인과 어린 자녀가 탄다거나 아니면 2명의 성인과 추가적으로 작은 가방들을 이쪽 2열 공간을 이용해서 물건을 좀 적재할 수 있는 정말 실용적인 페라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페라리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1순위로 꼽아서 고려를 해볼 만한 모델이 바로 이 MRP의 스파이더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가격에 실용적인 적재 공간에 그리고 또 이렇게 오픈탑으로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바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바디 구조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뭔가 기존의 페라리로서의 어떤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있지 않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MRP의 스파이더는 640마력, 기존의 로마 스파이더보다 20마력의 출력이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제로 100, 즉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는 3.3초 만에 가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로 200까지는 단 9.4초 만에 해결합니다. 물론 쿠페 버전에 대비해서는 약간 느리지만 기존의 로마 스파이더와 대비했을 때에는 0.3초 정도가 더 빨라져 있는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라리에서는 이렇게 이 루프가 없어지면서 밑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강성 보강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Z자 구조 형태로 접히는 이 루프 메커니즘이 접혔을 때 약 22cm 정도로 될 정도로 아주 컴팩트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힘입어서 토탈 이 무게 중가분을 80kg대에서 억제할 수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행 감성 면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좀 빠르고 최고속도도 320k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설계의 철학이 루프가 열렸을 때도 아름답고 루프가 닫혔을 때도 아름다운 페라리의 모습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라고 했는데, 기존의 이 쿠페 모델 대비해서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MRP의 쿠페 버전과 비교했을 때 이 부분에서 보여지는 어깨가 넓어진 듯한 그런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파팅 라인의 역할일 수도 있고요. 자, 그동안의 이 MRP 쿠페는 가운데 쪽으로 유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시선이 가운데 부분으로 좀 몰리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스파이더는 루프를 내려놨을 때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의 색상의 대비, 그리고 또 이 어두운 색과 바디 컬러의 이런 대비 때문에 상대적으로 옆쪽으로 이 나와 있는 뒤에 아치의 폭이 쿠페보다 더 넓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납작하고 넓어진 것 같은 제대로 된 스포츠카의 어떤 스탠스가 스파이더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의 이 디자인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다라는 이러한 개념들이 이 스파이더에서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 기본형인 데님 소재 같은 경우라면 지금 이 안쪽에 있는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좀 다르게 컨피규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와 이 뒤쪽을 감싸고 있는 이쪽 마감 소재를 같은 소재로 넣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새롭게 소개가 되었던 합성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데님 소재랑 또 다르게 컬러가 굉장히 좀 오묘한 컬러들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컬러를 안쪽에 있는 도어 트림도 맞출 수가 있고, 센터 터널 쪽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도 같은 컬러로 맞추게 돼서 실제로 탑을 열어놓고 있으면은 탑은 안 보이지만 그 탑에 있는 동일한 색상과 소재가 이 안쪽의 인테리어에서 하나의 익스테리어로서 복합적인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사라져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물론 지금 이 차처럼 굉장히 좀 튀는 형태로 이렇게 약간 오렌지 컬러로 내부를 마감해 놓은 것도 포인트로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차의 외장 컬러 페인트는 이름이 로쏘 트레몬토가 선셋, 해질녘 붉은색 기운이라고 해요. 약간 오렌지 계열의 컬러인데, 제가 최근에 그 레디컬도 오렌지 컬러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뭔가 이런 강렬한 오렌지 컬러들을 슈퍼카 브랜드들이 집중적으로 좀 더 많이 쓰려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되는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멋진 컬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내부에 보시면 자, 이 센터 터널 부분에 뭔가 다른 좀 느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을
통째로 하나를 깎아서 만들어내어 있는 엄청나게 큰 조각이 여기 핸드폰 충전기부터 가운데 컵홀더, 기어 셀렉터, 그리고 키를 놓는 이 부분을 모두 다 가로지르면서 굉장히 이 인테리어의 중심, 뼈대를 잡아주는 이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로마 스파이더와 비교를 하게 되면 드디어 다시 이 물리 버튼들이 좀 살아난 부분들, 그리고 이거 이야기 정말 많았잖아요. 뭔가 그 정전식 방식의 엔진 시동 버튼 대신에 이제 물리 버튼으로 다시 반짝반짝 거리는 약간 이런 메탈릭한 버튼들이 살아났고, 전체적인 운전대의 감각들이 빠른 주행을 할 때 바로바로 누를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넘어온 것도 굉장히 좀 반가운 요소입니다. 모니터는 살짝 좀 아래쪽으로 치우쳐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에어벤트와 조수석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대시보드의 어떤 이 디자인의 완성을 위해서 모니터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위치를 바꿨다는 이러한 이야기 설명을 들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오픈톱을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실제로 제 이마 가까이까지 이렇게 이 필러가 넘어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100km 이상 갔을 때에는 이 뒤쪽에서 오는 터뷸런스가 뒤쪽 머리를 헝클어뜨리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특히 2인승이 아니라 이렇게 2+2로 뒤쪽에 좀 더 공간이 넓게 열리는 이러한 4인승 구조의 차량에서는 뒤쪽에 있는 저 와류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뒤쪽 2열에서 튀어나오는 윈드 디플렉터를 통해서 고속주행 시에도 어차피 뒤쪽에 사람이 타지 않는 조건이라면 훨씬 더 정숙한, 이 뭔가 머리카락을 많이 흐트리지 않고도 고속주행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윈드 디플렉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윈드 디플렉터 같은 경우에는 시속 170km 이하에서 언제든지 개폐를 할 수가 있고, 일단 한번 열어놓으면 이 상태로 이 차의 최고속도 300km 이상까지도 속도를 올리는 게 가능하다고 하죠. 자, 먼저 캐노피가 개방이 되게 되면 Z자로 컴팩트하게 접혀 있었던 루프가 바로 펼쳐지면서 그대로 잠금 장치가 작동하게 되죠. 이렇게 루프가 닫히고 열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3초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속 60km 이하에서 주행 중에 언제든 열고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갑자기 소나기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뭔가 매연이 심한 이런 구간들을 접어들 때에도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새롭게 적용되어 있는 이 루프의 소재에 굉장히 많은 공을 좀 들였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페라리의 많은 오너분들이 소프트탑보다는 하드탑을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드탑이 훨씬 더 견고하고, 그리고 방음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부터 좀 더 내구성이 좋은 그런 루프인 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5겹으로 되어 있는 이 소프트 패브릭 같은 경우에도 하드탑 수준의 걸맞는 수준으로 외부에 차음 기능을 갖출 정도로 아주 두텁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주행 중에 이 닫고 운행할 때에는 MRP 쿠페와 비교했을 때의 정수성의 어떤 차이면에서도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조용한 실내를 만들어주는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프를 여는 순간에는 개방된 공기를 통해서 뒤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3.9리터의排기통의 배기음을 정말 라이브한 연주를 즐기면서 달릴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도 동시에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진짜 이 라인의 그 떨어지는 각도를 보게 되면은 기존의 그 쿠페 라인의 유려한 실루엣의 그 라인들을 그대로 커브를 갖다 붙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측면의 이 윈도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더 쪽이 조금 더 예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MRP 스파이더, 이 뭐랄까요? 우리가 그 스포츠카 하면은 정말 경주차처럼 그 트랙 위에서 빠르게 타는데 어떤 재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함께 뭔가 여유롭고 부드러운 주행을 할 때 느끼는 그 어떤 크루징에서 오는 운전의 즐거움, 이런 부분들을 느낄 때 지나가는 어떤 공기의 그 냄새를 즐기면서 머리카락이 흩날리면서 과거에 페라리가 만들었던 지붕이 없었던 경주용 차들이나 정말 과거의 어떤 그 스파이더 모델들의 그 향수를 이 차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런 주행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위급에 있는 모델들은 물론 하드탑으로 열리는 모델, 또 아프레탑 모델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열리는 폭도 적었고 여전히 성능 위주로 오픈탑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유로운 주행부터, 그리고 기존 쿠페에 걸맞는 그런 빠른 페이스까지 모든 넓은 스펙트럼을 다 방어할 수 있는 형태는 이런 소프트탑의 2+2 형태의 오픈탑 모델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현행
페라리 포트폴리오 중에서 여러분들이 단 하나의 페라리를 고른다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로 이 MRP 스파이더를 꼽지 않을까요? 여전히 페라리의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상어의 얼굴 같은 이러한 디자인들을 잘 품고 있으면서 여전히 300km 이상의 속도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입문형 페라리가 아니라 가장 종합적인 수비 범위를 가지고 있는 페라리 모델이 새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만간 또 시승 기회를 통해서 진짜 이 MRP 스파이더의 주행 감각은 어떤지, 정말 딱 하나의 페라리를 골라야 한다면 그 페라리로서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